압권 시작합니다. 카카오와 샘 알트먼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샘 알트먼은 삼성전자와 손정희까지 3자 대면을 했어요. 역시 인공지능에서 우리나라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권 기자. 그렇죠. 인공지능 하면 우리나라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없습니다. 네. 하는 건 없어도 빠질 수는 없다. 숟가락은 일단 얹어놔야 되는. 네. 우리 또 유행하는 거 안 따라가면 큰일 나죠. 근데 이게 네. 뭐 하겠다는 걸까요? 뭐 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이제 둘이 직접 만나서 샘 네. 알트먼이 한국까지 왔잖아요. 네. 그럼 구체적인 언급을 안 했죠. 왔다는 데 원래 안 하죠, 근데. 왔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오늘 빠졌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 오늘 되게 놀랬던 거. 뭐야? 정신화 대표가 샘 알트먼보다 키가 크더라. 샘 알트먼 한번 이 같이, 작은 한번 겁니까? 같이 보시죠. 그죠? 네, 그러네요. 와,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정신화 대표가 이제 키노트에서 오픈AI하고 협력을 해서 혁신적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AI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카카오의 전략 중에 AI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네. AI 모델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뭔가 오케스트라 같아요. 오케스트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순도 있고, 예. 바이올린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네. 뭐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이마트가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마트를 깔아놓고서 거기에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이제 갖다 파는 거죠. 자기 것도 팔고, PB 브랜드도 있고, PB도 있고, 네, 카나나 같은 자기 PB 브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잘 팔리는 물건들이 있으면 갖다 올려놓는 네. 이런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내용 자체는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카오하고 이제 오픈 AI가 손을 잡게 되는 그 AI 생태계 구성의 어떤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저도 이제 취재원들에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대충 뭐 이런 그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AI 생태계를 살펴보면은 제일 앞단에 AI 반도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다음 그 위에 모델이 음. 있고, 그다음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라 그러면은 뭐 그 다들 아시는 엔비디아 반도체 있죠. 네. 그 옆에 이제 메모리 갖다 집어넣는 하이닉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은 이제 자체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브로드컴의 통신칩 그런 그렇죠. 것들이 들어가면서 네. 하나의 반도체를 만드는 그게 단일 반도체가 이렇게 있고요. 반도체를 묶어서 이제 서버를 만들게 되잖아요. 네. 서버를 이렇게 쌓게 되면은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요 데이터 센터 시장에도 진출을 해 있죠. 그래가지고 데이터 센터하고 서버를 네. 만드는 것까지 NVL72 같은 그런 그런 서버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있고, 브로드컴은 꼭 그 통신칩을 반도체에만 넣는 건 아닙니다.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네트워크도 브로드컴이 좀 하고 있고요. 네. 거기 껍데기 만드는 벨, 그 슈퍼마이크로, 거기 각종 냉각기 회사들,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함께 모여서 데이터 센터가 이게 구성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모델이 구성이 되는데, 모델은 우리가 좀 이름 들어본 챗 GPT는 서비스명이고,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모델명은 GPT 이렇게 되는 거고, 제미나이 모델에도 뭐 제미나이에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클로드로 있고, 딥시크가 회사 이름이라면 아론이라는 서비스가 이번에 나왔던 그런 서비스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AI 서비스 쪽의 이름들하고 AI 모델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거는 별다른 서비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냥 보여준 거. 그러니까 뭐 GPT-O1이면 예. GPT로 보여줄 수 있는 O1이 있는 거고, 뭐 4-1이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거를 할 수는 있을 텐데 뭘 할지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 모델이라 그러면 언어를 생성하는 정도의 네. 모델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나마 서비스에 가깝다라고 한다 그러면 퍼블릭시티 같은 거. 네. 그거는 어떤 언어 모델에다가 검색을 해서 땡겨놔가지고 뭐 뉴스도 보여주고, 뭐 여기에 뭐 글자도 좀 써주고, 네. 아니면 그런 기사도 찾아주고, 뭐 이런 거가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무궁무진하게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그 모델 자체에서 나오는 챗봇 정도가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뭐 PPT를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모델이 있을 때 그러면은 카카오와 그 오픈 AI가 만나는 지점은 어디냐 그러면은 이 모델하고 서비스가 만나는 요 지점입니다.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요 지점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GPT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여기 소비자가 있잖아요. 네. 소비자.
소비자하고 만나려면 결국 어딘가에 이제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건데 네. 그 서비스가 만나는 지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을 때 하드웨어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PC 같은 게 되는 거고 네.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 많이 들어가는 데서 뭔가를 활용해야 사람들이 이걸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의 고민은 이게 좀 지금도 유료로 뭐 꽤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오픈 AI만 입장만 살펴보면 이미 전 세계에 있는 몇 억 명인가요? 아무튼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픈 AI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돈을 내고. 그렇죠. 일단 3억 5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한 1,500만 명 정도가 유료 사용자입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한 5조 원 정도가 되는 건데 그게 한 1년 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오픈 AI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디지털 서비스니까 사람이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쓸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 서비스가 있고 모델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서비스 윗단에는 여기에 뭐 이렇게 뭐 포스기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서비스 업체들이 오픈 AI의 모델들을 활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여기 서비스가 이게 인풋이 되게 되면 여기다가 보내가지고 이걸 다시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이제 이걸 연결하는 걸 이제 API라 그러는데 API, 오픈 AI의 API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서비스단에서 트래픽이 일어났을 때 과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장사는 앞에서 하는 거고 오픈 AI가 돈을 버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오픈 AI의 모델을 이용을 해주면 오픈 AI는 앉아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오픈 AI의 그 API를 끌어다 쓰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그렇죠. 그럼 오픈 AI는 돈을 많이 번다. 예, 그 자기의 꼭 챗GPT에 유료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 돈을 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달에 $20 정도 내게 되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그 돈이 안 될 거예요. 네. 정확한 비용 추산은 안 나오고 있는데 돈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을 좀 넓혀야 되니까 손해 보면서도 하는 건데 사실 뭐 딥시크 같은 거는 그 가격이 뭐 20분의 1 이렇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돈이 안 되지만 사람을 모으기 위한 거고 돈이 좀 된다 싶으면 일단 사람이 많이 올수록 유리한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이퍼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 무료 모델이잖아요. 네. 너무 많이 쓰면.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홍보 안 쓰는 이유가 많이 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제일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구글 검색의 비용이 한 10배 정도? 아. 그러니까 검색을 한번 하러 사람이 들어와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저런 검색을 하다 걸리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저런 광고들이 걸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검색을 해주는 게 그 회사한테는 돈이 됩니다. 네. 근데 이 검색 비용이 너무 비싸면 광고 몇 개 붙여봐야 그렇죠. 이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약간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하고 비슷하네요. 저희 압권 채널이 갖고 있는 저희 라이브 방송 하잖아요. 매주 금요일 날. 예. 그리고 그거 이제 나중에 멤버십으로 유료로 돌려서 예. 멤버십으로 이제 멤버십 분들만 볼 수 있게 하는데 예, 예.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안 보게 할까? 그죠. 유료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독점 콘텐츠를 줬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라이브로 봐버리시면은 그렇죠. 독점 콘텐츠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네. 네, 그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API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여러 개들을 만들어 놔야 API는 기업 대 기업으로 하잖아요. 네. 좀 비싸요. 음. 그러니까 이제 개인한테는 이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저가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거를 좀 예, 저 오늘 머리였습니다. 양말님 알아봐 주시네요. 그래봐야 이조 기자만큼은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잘라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픈 AI 입장에서는 그 만약에 그 지금 생각해보면 카카오에다가 톡하듯이 네.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죠. 오픈 AI한테 뭐 챗GPT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화하고 우리가 또 이제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리고 또 뭐 괜히 뭐 술 먹고 옛날 여친한테 뭐 자니 이런 거 보내면 욕이나 먹고. 근데 챗GPT한테 자니 그러면 24시간 안 자고 답변해 거잖아요. 네. 제 와이프가 이걸 되게 잘 써요. 힘들고 외로울 때 네. GPT한테 말을 걸면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밤새도록 일을 하거든요. 이게 근데 예. 그러니까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그 답변으로 나옵니까? 굉장히 서윗하던데요. 저는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줄 알긴 했는데. 이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네. 그러니까 딴 얘기 좀 하고 계세요. 보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오픈 AI를 비롯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료로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이 유료로 지불을 했을 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 특히 이제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나의 일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업무에서 사용하는 거지. 이걸 내 마음을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돈을 내는 분들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여기 보니까 네. 내용이 정말 한계까지 너무 몰아붙였구나. 내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야. 아, 이제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뭔가 마음을 쉬도록 해.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 지금은 너무 멋진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충전할 시간이야. 지금 이게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의 답변입니다. 아, 근데 이거를 이제 GPT는 보통 PC로 많이 사용하니까 네. 우리 카카오톡은 모바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항상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거기서 API 수수료를 꽤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구조가 될 거고 카카오톡이 꼭 남과만 대화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또 친구가 없으면 이렇게 근데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카카오에 대한 트래픽도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가 너무 낯설게만 느껴지신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그 퍼블리시티거든요. 네. 근데 퍼블리시티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딥시크 모델 그리고 O3 미니 네. 물어볼 때 너 나한테 물어볼래? 나한테 돈 내고 물어볼래? 아니면 딥시크한테 물어볼래? O3 미니한테 물어볼래? 이렇게 네. 나와요. 네. 그리고 그 ADAT 그 SKT의 ADAT을 보더라도 네. 여기에 뭐 퍼블리시티에 물어볼래? GPT에 물어볼래? 클로드에 물어볼래? 아니면 나의 자체 대화형 라지 랭귀지 모델에 물어볼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우리 카카오톡을 이용해서도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오픈 AI 서비스가 들어가서 여기다 GPT에다 물어볼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다가 뭐 질문을 하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 이렇게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픈 AI가 카카오톡이 필요한 건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픈 AI에서 이제 카카오톡과 협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답도 얻을 수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거의 5천만 명에 가까운 고객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비용은 뭐 우리가 직접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광고비라든지 그러니까 카카오가 버는 광고비라든지 어떤 카카오가 지불하는 비용으로 이제 본인들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물론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일단 샘 알트먼이 나왔다. 이런 게 좀 아쉬운 면은 좀 있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챗GPT하고 제미나이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 자리 싸움이거든요. 네. 소비자를 누가 확보하느냐의 게임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더라도 유통사의 힘이 또 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미나이나 뭐 이 어떤 그 GPT나 이런 걸 안 쓰고 사람들이 다 카카오톡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네. 그때 여기저기 들어가서 보려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냥 카카오톡 들어가서 이게 하다 카톡에다 그냥 질문을 그렇게 넣을 수도 있죠. 야, 나 제미나이한테 좀 물어볼래. 그럼 제미나이가 나오고. 네. 뭐, 야, 너 GPT가 좀 답변해봐. 그리고 답변해보고. 너 똑바로 못해? 클로드 나오라 그래. 그럼 클로드가 답변을 하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국 질문은 딥시크한테 할래. 중국 질문은 그러네요. 중국 질문은 딥시크한테 하고 딥시크한테는 야, 너 중국 거는 언제나 대답하지 마. 네. 네 말은 맨날 다 틀려.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로드맵인데 제일 밑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이 있겠죠. 모델 위에다가 다양한 카나나라든지 뭐 커머스 IMD라든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올려놓는 건데 이런 거 카나나라든지 AI 커머스 MD라든지 이런 거는 그 PB 브랜드 모델들이 서비스들이 올라가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오픈 AI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AI 모델 그 오케스트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은 사실 뭘로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광팔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카카오, 그러니까 초거대 모델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기 전에 카카오도 원래 그 언어 모델을 했었습니다. 그쵸. 예, 근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때 한참 카카오 사고 많이 칠 때 네. 이것저것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있을 때 인공지능 사업부를 카카오 브레인이라고 분할을 시켰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것들을 좀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야, 인공지능은 좀 아닌 것 같아. 거대 모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접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대 모델의 세대가 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없지?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카카오 가서 했었던 얘기는 그래도 플랫폼의 핵심이 이제 AI로 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자회사하고 있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아, 본사가 하지 않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엔진을 딴 데서 사오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플랫폼 회사가 AI를 자회사에서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신화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카카오 브레인을 합병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카나나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단 타이밍이 늦었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이 한 타이밍 늦었고 그리고 이제 성능도 그만큼 안 넓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갖다 얹어서 넣는 방식도 어쩌면 지금 단에서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오픈 AI가 제공하는 건지 카카오가 제공하는 거 알게 뭐예요? 그것보다는 실제 소비자가 사용했을 때 예. 네, 만족도가 높은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카카오가 누릴 수 있는 초거대 모델 시대를 약간 뒤쳐졌지만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로 이번에 오픈 AI와의 협력을 한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카나나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직 공개되진 않았죠. 모르죠, 안 써봤어요. 네. 근데 뭐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근데 보통 아까 그 에이닷에서도 네. 주로 에이닷에 물어보는 거는 이제 에이닷 그 자체 모델에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요? 주로 이제 퍼블리시티가 SKT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티에다 주로 많이 물어보고 네. 뭐 GPT라든지 클로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자체 모델 없더라도 뭐 성능 좋은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뭐 그래가지고 메모리 반도 쟤야 성능 좋으면 되는 거니까 삼성 쓰지 뭐 그러면 싸구려 쓰려고 그러면 중국 거 쓰면 되지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모델 협력 같은 경우에도 의미는 좀 있다. 이거를 좀 빠르게 서비스단을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다 만드는 네이버는 어떨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직접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중적인 평가는 네. 그 네이버의 그 하이퍼크로버 서비스가 별로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뭘 이용하고 있죠? 그럼 이게 너무 심하네. 아니, 그게 똑같아요. 응.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네. 그러니까 똑같이 하이퍼크로버 키면 네. GPT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반응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나? 라고 질문했을 때 GPT 이용하고 계십니까? 뭐 퍼플렉시티 이용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네, 저는 뭐 이용하고 있어요. 하이퍼클로버 이용하고 계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조 기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똑같이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3프로 TV 후보 어.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갑자기 현대차 4조 원대 영업이익 달성 기대를 이렇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생각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직접 모델을 만들었는데 성능은 오픈 AI보다 안 나와. 요구하고 네. 자체적인 경쟁력은 없는데 네. 오픈 AI 걸 쓸 수 있어. 고민되는 부분이죠. 고민되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좀 취재원들한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은 자기가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와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도 안 들어가고 대신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네. 가지고 있으면 장점이 원래 기초 기술이 뛰어난 것은 장기적으로 장점이 응용력이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를 개선을 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만들 때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조 기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 오픈 AI에다 물어봐도 뭐 대단한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모델을 만들어서 3프로 TV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이조 기자는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조 기자에 대해서 훨씬 더 상세한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물론 그걸 돈 내고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통해서 네. 일단 모델을 가지고 나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개량을 할 수는 있는데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법률 데이터라든지 네. 의료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좀 더 자기들의 서비스 품질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확장성이 좀 더 넓어지는 측면이 있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 그 AI 서비스의 확장성이 그렇게까지 넓진 않기 때문에 오픈 AI가 직접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정도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니까 이 둘의 차이에서 야, 그럼 카카오가 난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그 AI가 1차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시장이 검색 시장입니다. 네. 우리가 뭐 물어보고 할 때 예전에 포털에다 물어보던 거를 지금은 챗GPT나 퍼블리시티에다 물어보잖아요. 네. 그런데 네이버는 주업이 포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잠식돼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메신저 서비스가 제일 코어 그러네요. 비즈니스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꼭 그렇게 AI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아, 그러네. 약간 네이버는 구글의 입장과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리고 뭐 저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하고 있는 데를 생각해 보면 다 해서 잘하면 애플 되는 거고 네. 그 나눠서 잘하면은 구글 안드로이드와 삼성 핸드폰 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죠. 이게 참 이런 류의 서비스들이 되게 달콤합니다. 네. 돈 안 들이고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나는 하나도 준비를 안 돼 있었는데 오늘부터 내가 챗GPT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SKT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뭐 이거를 직접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그 비용 대비,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나겠냐. 네. 오히려 자기들은 사용자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다 만들어야 되냐, 백화점이. 백화점에서 물건 잘 소싱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이게 더 좋은 비즈니스 아니냐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나름 맞는 그럴듯하게 말이긴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본질적인 기술 왜요? 지금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자체 AI 만들 줄 알았던데 어슈. 아, 카카오요? 네. 아, 저도 사실 그 생각이 들긴 듭니다. 맞아요. 네. 들긴 드는데 그냥 오늘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기술 발전과 역량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보게 된다면 네. 통신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통신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중에 영화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영화관을요? 예. 그러니까 통신요금 내면은 네. 그 요금은 일단 과금을 하잖아요. 네. 거기다 영화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영화 할인을 해주게 되면 영화관의 장사가 좀 더 잘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영화관에 대한 마케팅 일을 통신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통신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퍼블리시티에서 돈 내고 해라. 그러면 안 들어오는데 네. 통신요금에 퍼블리시티를 묶어요. 음. 그렇게 하면은 이 통신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사실 KT 쓰고 있었는데 퍼블리시티를 쓰고 있어. 그래서 돈을 2개를 내고 있었어. 네. 근데 SKT를 쓰게 되면 2개 묶어보니까 더 싸네? 좀 더 싸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 통신 가입자를 늘리는 자체 비즈니스의 유입 효과가 있고 네. 퍼블리시티 입장에서는 뭐 하나하나 마케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도매로 해서 뭉태기로 좀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소비자도 좋고 그 생산자도 좋고 네. 이런 모델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지금 서비스 모델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걸 이용하는 그 전략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만드는 전략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러면 SKT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라든지 이게 왜 그 글로벌 대기업, 글로벌 AI 기업들과 협력을 한다 그러는 거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걷다가 좋은 거 올려놓으면 좋죠. 네. 그리고 요금도 싸잖아요. 대부분 프로모션 그래도 좋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서 가입자를 또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런 거를 좀 기대하면서 나와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전략의 차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의구심을 들게 되냐면
동영상 플랫폼을 우리는 대부분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 동영상 플랫폼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있긴 있죠.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예. 있긴 있는데 이게 뭔가 그 독점 구조에 잠식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인공지능마저 그렇게 되면 어쩌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LLM을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몸엔 우리 건데 남의 것을 왜 찾느냐. 네. 신토부리 정신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우리가 직접 운용을 하고 온 것이 심정적으로는 끌려요. 네. 그게 소버린 AI의 개념인데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뭔가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잘 관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럼 중국 거 쓰실 수 있냐? 아, 그건 못 쓰겠는데 그건 못 쓰겠는. 그건 못 쓰겠어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AI가 진짜 중요한 무기가 돼서 혹시라도 사이 틀어져서 막아버리면 어떡하나? 그것도 큰 문제죠. 그것도 큰 문제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소버린 AI라는 개념이고 이 정도 AI의 중요한 인프라는 좀 자체적으로 좀 있긴 있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뭐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소버린 AI를 통해서 자체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가질 필요가 있냐? 그건 걸. 그건 또 아니죠. 네. 그래갖고 이게 조금은 이제 세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쟁 구도에서는 카카오는 오픈 AI가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하나 포인트가 카카오가 뭐 많은 분들이 좀 얄미워하실 건데 네. 카카오가 다른 건 몰라도 소비자들 편리하게 쓰게 해주는 건 잘해요. 잘하긴 해요. 네. 네. 우리 다들 카카오 택시 쓰고 맞아요. 네. 꽃배달 같은 거 할 때도 솔직히 그 꽃 자영업자들의 소상공인 그 침해하고 그런 게 나쁜 건 맞는데 사실 꽃배달 서비스 뭐 이렇게 전화로 하고 그런 거보다 카톡하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편하긴 하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오픈 AI의 그 챗GPT를 가지고 카카오가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까? 그러니까 본질은 별 차이 없을 건데 네. 어차피 뭐 자기들이 하는 서비스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소비자들의 경험단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는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또 약점이기도 하죠. 뭔가 본질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췄느냐, 네. 빅테크 플랫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신들의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의 측면에서는 또 카카오다운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카카오다운 선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머물지 않으려면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AI 역량들과 외부의 역량을 결합해서 뭔가 좀 더 시너지가 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준다면 네. 카카오에 대한 인식과 어떤 이미지 그리고 카카오의 어떤 기본적인 회사의 경쟁력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는 방향성은 좀 다르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뭐 샘 알트만과 만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만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샘 알트먼은 삼성전자와 예. 이재용 회장과 그 다음에 손정희 회장 손정희 회장 바로 날라왔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왔죠. 우리나라 왔죠. 서초 사옥 가가지고 네. 지나가다가 뭐 말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자들 다 몰려갔어요. 네. 근데 기자들 참 불쌍해. 왜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주요 안건은 뭐였냐 그랬대. 스타게이트. 주요 안건은 뭐였냐 그랬더니 스타게이트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누가 봐도 스타게이트 얘기하러 왔을 것 같잖아요.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왔더니 갑자기 손정희 회장이 한국으로 날라왔어. 그래갖고 이재용 회장을 만났어. 그러면 이제 트럼프만 날라오면 되겠다. 그냥 완성이죠. 트럼프는 부르겠죠. 야, 다 들어와봐. 이게 네. 누가 봐도 스타게이트인데 스타게이트 얘기를 하러 왔다. 투자 요청할 거냐? 구체적인 내용 없다.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인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진짜 기자들이 다 가서 열심히 네. 취재를 해서 우리는 편하게 여기서 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700조짜리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네. 근데 700조짜리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돈이 있냐 없냐 때문에 말이 많아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갖고 취임 때 막 이거 우리 만든다. 근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첫 장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네. 요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싹 다. 미국에서. 네. 반도체도 만들고 반도체도 직접 만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위에 단에서 단말기도 만들 거예요. 샘 알트먼이 스타게이트에 저게 포함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샘 알트먼이 얘기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샘 알트만은 인공지능 전용으로 사용하는 단말기를 따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도 만들겠다 그랬고,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라는 거는 계산 연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일단 오늘 최태원 회장 만난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건데, 일단 에너지 단에서의 협력, 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협력, 그리고 삼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건 더 많아요. 일단 파운드리? 반도체 만들 거면 파운드리도 필요하죠. 네. 거기 메모리도 메모리 필요하죠. 있어야죠. 그리고 스마트폰 만들던 역량이 있기 때문에 단말기 단에서의 협력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이 돈이 많습니다. 네. 그 뭐 최근 뭐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만 이후에 없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번 돈을 다 쌓아놓기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뭐 700조짜리 프로젝트라 그래고 5천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건데, 지금 한 천억 달러 정도는 대충 나눠서 낸 것 같은데, 네. 나머지 4천억 달러 누가 낼지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죠. 야, 소프트뱅크 돈 없잖아. 쟤네 돈 없대요 그랬지. 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건데 거기다 대고 트럼프는 그러니- 일론 머스크는 뭐 쟤네 돈 없대요 그러고 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협력할 여지가 많고 돈이 좀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다들 저 스타게이트 얘기하러 갔나 보다 음. 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스타게이트를 만나러 간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뭐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긴 하지만, 샘 알트먼이 나름 그 존 아이브 있잖아요. 존 아이브요? 애플 아이폰 디자인한 사람. 네. 그 사람이 럼브프롬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랑 가서 또 협력해가지고 뭐 만든다 그러고 있고, 예전에 좀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하냐면 9천조 얘기한 적도 있죠. 사우디 가서 예. 네, 사우디 가서 내가 9천조 땡겨 올 테니 예. 네, 데이터 센터 만들자 그랬었죠. 데이터 센터가 아닙니다, 그게. 근데 뭐였었죠? 그때는 파운드리부터 다 만들겠다. 아. 그러니까 TSMC도 내가 만들고, 네. 팹리스 하는 엔비디아도 내가 만들고, 음. 뭐 데이터 센터도 내가 하고, 네. 거기다가 모델도 내가 하고 서비스도 내가 하고 단말기도 내가 하겠다. 요게 9천조짜리 프로젝트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약간 축소 버전이 스타게이트. 그리고 이제 나의 친구가 되라 이거 하면서 이제 지금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샘 알트만이 카카오를 만나고 와서 서초 사옥으로 가서 손정희 회장과 이야기 나눈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샘 알트만도 그렇고 이 얘기도 참 흥미로웠는데, 여기 빠졌구나. 일본으로 돌아가시나요? 그거 물어봤거든요. 네. 기자들 일본으로 바로 가시나요? 그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누구 근데 만들었겠어? 샘 알트만의 향후 일정들을 보니까 이쪽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동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출장 일정들이 쭉 있더라고요. 네. 그럼 또 사우디 가가지고 좀 돈 좀 땡기고, 유럽 가서 또 발표하고 뭐 그런 일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은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게 마이크로학의 서비스 플랫폼과 AI 업체가 만나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아예 진짜 크게 아예 밑단부터 정말 거대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움직이는 행사가 있었고, 네. 그래갖고 그 행사가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오늘 일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은, 인공지능 산업이 정말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위에까지 소비자 접종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걸 한 번에 다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GPU를 덜 쓰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스타게이트의 목표 중에 하나가 네. 그 AI 반도체도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GPU도 저희가 만들겠다. 그리고 뭐 우리 또 저거 기승전결 빌드업 해갖고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대부분 소재 아니면 에너지예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누가 만들든지 전력망은 있어야 되고, 전력망은 있어야 되고, 우리 전소를 깔아야 되고, 초고압 증류 성정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로 발전은 뭘로 할 건데, 뭐 신재생해야 되고, 재생에너지 해야 되고, 거기에 뭐 가스도 해야 되고, 전력기기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렇죠. 그렇게 가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다 수소까지 갑니까, 우리? 수소 가야죠. 와,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항상 다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농담 아니고 최태원 회장도 오늘 갔잖아요. 뭐 얘기했습니까? 가서 뭔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SK 이노베이션이 ENS 합병해가지고 그 가스 하죠, 예. 정유하죠, 배터리 하죠, 네. 다 합니다.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하고 수소하고. 그러니까요. 반도체도 만들어주고, 반도체 만들어주고. 전력도 공급해주고, SKT가 데이터 센터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우리. 그리고 저 뭐야, 액침 냉각, 액침도 하죠. 예, 맞아요. 엠무부. 다 하네. 잠깐만. 굉장히 좋네요. 오늘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안 빠졌습니다. 저희 시작할 때 4,500 정도에서 시작했거든요.
이런 얘기 좋아하시면 언제나 앞으로는 이런 얘기로 아,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할까요, 형님? 근데 오늘 일은 참 굉장히 흥미로운 이벤트였어요. 네.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기술 경쟁력인 측면에서 많이 좀 밀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돌파구를 이렇게 지금 네이버 꽤 오랫동안 했던 네이버도 좀 따라가기가 좀 버거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AI 업체들이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최소한 내수 시장의 서비스 플랫폼 정도의 라벨이라도 이렇게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하고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정말 기술 역량을 따지는 것에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네. 서비스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한 퍼즐을 좀 하나는 더 맞춰간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퍼즐을 조금 더 좀 우리가 다들 챗GPT 보면은 이렇게 서비스 단에서 그렇게 편리하다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쇼핑이라든지 뭐 페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연동을 해가지고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야 이조한테 돈 좀 보내줘 그러면 얼마 보내드릴까요? 해가지고 뭐 얼마 보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아 지금 뭐 국민은행 계좌에 얼마밖에 없는데요. 그 저희 있는 계좌 돈 뺐다가 쓸까요? 아니면은 뭐 네. 아 지금 오늘 엔비디아 주가 빠질 것 같은데 이거 팔아서 송금할까요? 뭐 이런 것도 조언을 해준다거나. 아, 카카오에서. 아,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 검색은 많이 해봤지만 우리가 비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뭐 한다 하지만 그 대부분 실망스러웠었고. 근데 카카오는 워낙 이제 소비자, 그러니까 유저 편의성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그 기술을 응용해서 예, 예. 응용해서 본인들이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쓸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예전에 이거 네. 카카오의 그 어떤 스타트업이 그 오픈 채팅방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GPT에 있는 질문을 카톡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낸 적이 있었어요. 아, 있었죠. 예, 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저도 써봤을 때 그렇게 그것도 결국 이제 굳이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서 할 거면 그냥 GPT를 그냥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모르겠어요. 뭔가 이런 건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송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뱅크도 있고 페이도 있고 하면은 뭔가 연계하면 될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아, 택시도 있고. 예. 불러줘. 띠링. 보내줘. 띠링. 야야 모범 안 돼, 모범 안 돼. 야 모범 비싸서 안 돼. 뭐 이런 것도 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샘 알트만과 카카오가 만났고 또 샘 알트만과 삼성전자, 손정희 회장까지 다 같이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세한 내막은 어느 누구도 모를 겁니다. 다만 이 정황과 그리고 그 과거에 해왔던 이런 행적들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하에 그들이 만났는지 정도까지는 저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개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농담하니까 구독자가 더 느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